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 43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업비트 기준으로 오늘 새벽 7,9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8,100만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일주일 기준으로 약 5%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비트코인 하락세에 대해서 시장은 뚜렷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7월 초는 독일 정부의 매도 시작, 그리고 8월 초는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면 현재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명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이유이고요. 특히 현재 미국 증시는 다시금 회복을 보이면서 상승장을 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위험 자산 간의 상반된 행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없는 것은 없겠죠. 굳이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다음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굴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북미 채굴 업체 마라톤 디지털 CEO가 올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마라톤 디지털을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선거에 앞서서 양당과 교류를 시도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일찍이 암호화폐 업계와 교류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었다. 하지만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암호화폐를 지지하도록 하는 노력에는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해리스 캠프 인사들에게 수차례 연락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탈중앙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해리스의 11월 미국 대선 승리 확률이 5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 44%와 비교하면 10%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선의 영향은 암호화폐 시장은 무언가의 불안감을 쌓이게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록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베리언트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경제 현안 관련 연설이 있고 다음 주에는 전당대회 연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암호화폐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예정된 연설이 입장을 표명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기대감일 뿐 미국에게 쌓여있는 경제 현안이 하나 둘이 아닌데 암호화폐 관련해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해리스가 암호화폐 관련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도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굳이 입장 표명을 해야 할까요? 특히 현재까지 어떤 스탠스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해리스가 지키지도 못할 입장 표명을 할 필요성을 더더욱 느끼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트럼프와의 경쟁 구도가 박빙으로 가거나 혹은 트럼프가 이기고 있으면 그때는 암호화폐 관련 없는 입장 표명이라도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ETF 전문 업체 ETF 스토어의 최고 경영자가 기관의 비트코인 현물 ETF 채택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는 매우 엄격한 실사 절차를 거친다 때문에 투자 채택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올 2분기 자산 운용사의 3분의 2가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는 것을 늘리거나 유지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관도 비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ETF 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기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를 제외하고 단일 기업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2분기 기준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이든 비트코인 현물 ETF든 미래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대신해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미국 SEC가 리플에게 항소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니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한 인터뷰에서 미국 SEC가 합리적인 행위자라면 리플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겠지만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SEC는 합리적인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소를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2차 시장에서의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리플 법률 책임자는 SEC가 항소를 한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결코 합리적인 행위자가 아니라고 해당 최고 법률 책임자는 이미 확신하듯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항소를 하더라도 원심을 뒤집는 가능성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항소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SEC 전 변호인 마크 파겔에 의하면 SEC가 항소를 하느냐 마냐는 그들의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특정한 사건에서 승리를 추구하고 금전적인 분쟁을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평범한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들은 판례가, 즉 전 소송 케이스가 다른 소송과 그들의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항소를 하기로 하더라도 그 이유가 어떤 승리나 또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SEC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의 소송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소송들, 그리고 그들의 암호화폐 관련한 관할권이라든지 집행과 조치에 관련한 여러 프로그램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소를 하게 되면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SEC가 항소를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이 항소라는 이벤트를 이용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또 투자자 심리가 악화되어서 또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우려스러울 뿐인데요. 현재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도 역시 높기 때문에 SEC 항소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유권자들이 리플이라는 하나의 회사에 주는 SEC의 당장의 부당함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요. SEC도 그걸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만약 리플에 항소할 경우 암호화폐 업계들이 어떤 전략으로 이를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장을 시킬지 저는 업계가 지금 같이 만나서 이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